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생활 정보들을 모아드리는 쇼미더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십니까? 오늘은 1인 마켓 관련한 좀 재미난 이야기, 또 예. 1인 마켓의 미래에 대한 또는 뭐 주의할 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시태그로 준비해 오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1인 마켓 관련 여러 예. 가지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엔잡러, 오. 네, 또 나홀로 사장님, 예. 저는 바로 이제 와닿죠. 예, 예. 세포 마켓. 예, 예. 저 중에 엔잡러, 그다음 세포 마켓은 조금 약간 모호합니다. 확 와닿지가 않죠. 아, 확 와닿는데요. 와닿습니까? 엔잡. 엔잡러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런 뜻이죠. 예. 예. 세포 마켓은요? 세포마켓에서 세포처럼 조그만 그런 그 마켓들. 예. 예. 끝났네요. 예. 우리가 이제 뭐 n분의 1, n분의 1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n 잡, 그러니까 잡이 여러 개인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형 인간이다. 뭐 앞으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n 잡러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있겠지만 예. 부업도 있겠고 부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1인 마켓, 내가 물건을 우리 뭐 속된 말로 떼다 파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인 마켓이 커가는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도 엔잡러입니다. 뭐 하십니까? 방송을 하지만 뭐 글도 쓰고 네. 뭐 게다가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요즘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 가끔 그걸 팝니다. 전형적인 지금 엔잡러이자 그렇죠. 1인 마켓이자 최소한 3잡 이상인 거죠. 작은 사장님이시네요.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엔잡러 1인 마켓이 가능한 것은 맨 마지막에 아까 해시태그에 나왔었죠. 예. 세포 마켓. 그렇죠. 원래 이제 큰 시장이 이제 세그먼트 세분화할 때 그렇죠. 뭐 A, B, C 뭐 요렇게까지 정도로 했었습니다. 과거의 마케팅은. 그런데 요즘은 워낙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세포 분열식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리고 이 소비자 역시도 뭐 셀슈머라고 해서 예. 작은 뭐 기호들이 있고 이런 거에 발맞춰서 이렇게 1인 마켓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변에 네. 이런 곳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밴드라든가 네. SNS에 굉장히 발달해 있는 분들이 네. 내가 원하는 기능이나 혹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상품들을 콕 집어서 그렇죠. 그 수많은 그런 그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서 그걸 거기서 구매를 하는 걸 즐기시더라고요. 그렇고 그 1인 마켓에서는 또 그 많은 물건 중에서 그것만 콕 집어서 집어서. 팔고 예. 그러니까 그 콕 집어서 팔고 콕 집어서 사고 이들이 만나는데 이 규모가 실은 굉장히 크다.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얼만큼 커진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 뭐 정확하게 1인 마켓이기 때문에 파악되지는 않은데 뭐 통신 사업자로 일단 규모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통신 사업자. 어쨌든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수로 이분들이 거의 지금 뭐 1인 마켓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보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18만 명이 넘었는데요. 어허. 더 중요한 것은 증가 폭입니다. 예. 2017년 뭐 16년 넘어올 때 요즘에 뭐 30%, 40%씩 커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것은 전체 1인 마켓의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어요. 오. 왜냐하면 상당수 1인 마켓 등록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있군요. 그렇죠. 대부분이 안 하죠. 사업자 아. 등록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 통신 판매업자를 본격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도 연간 30%, 40%씩 지금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늘어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언뜻 생각에서는 네. 자영업이 자꾸 망한다고 하니까 네. 아예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움직이기 무거운 것들을 다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그냥 가볍게 네. 그냥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취미나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파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요인도 분명히 뭐 빅3 네.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시 디지털입니다. 아, 디지털 중에서도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SNS, 소셜 SNS. 네트워크 서비스가 정말로 발달이 됐습니다. 가령 20년 전에 이제 김성수 마켓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해봤자 누가 오지를 않죠. 그렇죠. 왜? 전단지를 뿌리고 뭐 난리를 쳐야 그마다 되죠. 쳐다보지도 않고 신뢰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20년 정도 바뀌어서 요즘은 이제 뭐 땡땡 뭐 타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신뢰를 부여하고 예. 그곳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한마디 한마디를 거의 맹신한단 말입니다. 아유, 정철진 평론가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개해 주신다면 당장 가가지고 계약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 마켓이 가능했죠. 예. 이제 이 기본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 이제 너무나 저성장 구조로 가기 때문에 누구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그것과 굉장히 맞아 떨어졌고 요즘에 또 20, 30대 보면 취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엔잡러가 등장하고 이 친구들이
그럼 내가 뭘 할까? 예. 이 SNS 통해서 한번 물건을 떼다 팔아볼까? 이러다가 물건을 떼다가 이 중에서 난 이런 물건이 더 좋네. 이렇게 하면서 세분화하게 되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아니 저희 아내나 지금 처제가 같이 지금 아. 그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네. 다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맞습니다. 저기 이 세 번째 사람들도 나와 있죠. 네. 애를 낳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 업무 돌아갑니다. 복귀를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인데 못 돌아가니까 뭘 할까? 1인 마켓. 그래서 1인 마켓에서 또 성공하는 성공 신화들이 나오면서 그 시장이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하긴 또한- 이걸 사는 네. 분들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동네 아줌마들이나 또 그 20, 30대들은 20, 30대들끼리 네. 서로가 SNS로 막 친분을 맺고 있다가 서로가 신뢰를 하니까 서로가 돈 내고 돈 주고 뭐 이렇게 사면서 그렇죠. 이렇게 네. 폭발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상황. 이게 더 왜 폭발했냐? 제가 보기엔 소통도 굉장히 큰 몫을 했다. 맞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대량 생산할 때는 소비자 한두 명의 의견을 누가 듣습니까? 공장에서 무시해버리죠. 근데 예. 요즘은 뭐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싹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예. 이것이 또 하나 1인 마켓 선순환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NS를 이용한다고 다 여기서 물건을 구매해 보는 건 아닐 텐데 네. 일단 물건 구매해 보셨죠? 그렇죠. 저도 구매해 봤어요. 네. 여기 두 사람은 다 해봤네요. 그럼 네. 100%겠네요. 그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처음에 조사 전에는 3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예. 했었는데 이건 파악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1인 마켓이 워낙 잘게 이게 짜게 쪼개져 있으니까. 예. 근데 한 설문조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봤더니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은 90%가 SNS를 한다 하고 하시는 분의 50%는 이걸 통하여 물건을 샀다. 이거 엄청난 비율입니다. 엄청난 시장이네요. 두 명 중 한 명은 예. SNS 통해서 뭐 샴푸라든지 뭐라든지 샀다는 뜻이거든요. 예, 엄청납니다. 신발이라든지 뭐 스키 부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장갑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1인 마켓이라는 게 이제는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얘기고 제 주변도 건너가면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네. 예, 있어요. 자, 지금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1인 마켓은 그럼 기존의 마켓들과 어떻게 다른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를 한다. 그렇군요. 왜냐면 기존에는 물건 떼다 팔면은 마진 장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더 아울렛 찾아가면 더 싸게 살 수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예. 이 소비자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기성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나만의 것, 그 사람만의 것, 그러니까 소비자만의 것이자 공급자만의 것이기도 하겠죠. 예.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좀 독특하기도 한데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1인 마켓이 또 한 축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1인 마켓에서 뭐 고정 시장 왜냐하면은 해외 직구를 통한 명품 브랜드 같은 것들에 대한 선호도 수요도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1인 마켓이 활용이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가성비 쪽도 있지만 정반대. 내가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게 되니까 가심비. 예, 예. 구해와라. 예. 만들어줘라. 예. 이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 1인 마켓도 크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상방향의 소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저희 아내가 만들고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피부가 민감해서 뭐 여느 화장품을 잘 못 쓰는 그런 분들이 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고 내 피부에 그분들이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고 돈 더 내겠다. 더 내겠다고요. 예, 더 예. 업그레이드 해달라. 요구도 예. 하고요. 그렇게도 시장이 형성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네. 대박을 내는 분들은 보면 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1인 마켓이라는 게 처음에 이것이 주목을 받으려면 역시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유명세라는 건데 우리 때만 해도 뭐 우리 때 뭐 김성우 평론가 예. 우리 때만 해도 이제 학교 교수님 연예인까지 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제 자녀 아이들은 유튜버. 유튜버,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네. 용어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인 시장에서 연예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선생님과도 또 다르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쪽에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따른 이 인플루언서들이 현재 1인 마켓에서는 가장 대박의 지름길이다. 이 친구들이 일단 소개하는 제품들, 이 친구들이 어디서 떼다 와서 업그레이드한 제품들이 실은 우선적으로 팔리고 이곳에서도 유행은 역시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은 얼마나 된답니까? 이거는 이제 파악이 안 되죠. 이거 본인이 예. 고백을 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1인 TV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이제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 파악은 안 되는데요. 예.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뭐 한 이 인플루언서입니다. 예. 한 아이템을 가지고 꽤 팔았더니 뭐 금세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남는다. 우와. 큰 돈이죠. 예. 예, 하고 뭐 두세 개를 팔아서 200~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 올리는 것은 웬만한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워가 한 10,000명이 넘으면 어느 정도 물건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고 1인 방송 뭐 예. 유튜버라든가 할 때는 구독자 수가 거의 3만에서 5만이 큰 하나의 이 기준점이 됩니다. 예, 5만이 넘게 되면 광고의 질이 달라지면서 예. 그때부터는 뭐 자동차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1인 마켓의 문제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SNS에서는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통도 하고 신뢰도 할 것 같지만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쿠키 사태처럼 네.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은 모르는 거죠. 몰라요. 예, 어떤 친한 척하지만 부분이- 모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습니까? 이게 명암입니다. 명암. 그런 밝은 면도 있고 또 하나의 유통 마케팅 창구가 되고는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역시 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기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소비자 센터에 이거 뭐 고쳐주십시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상조 서비스 관련한 예, 예. 제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예. 이제 있고 또 하나가 뭐 평생 직업 교육 관련해서 속았다, 문제 있다라는 제보와 예. 이 하소연이 많은데 실은 1인 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다, 1인 마켓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 건수가 예. 실은 앞에 말한 두 분야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렇군요. 정말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 유형 같은 것도 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단 배송 지원 정도라고 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배송 지원은 약과입니다. 예. 여기 아예 반품을 거부하는. 이거 당신이 가져갔으니까 반품 못 해주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핵심이죠. 연락 불가. 아유. 이건 진짜 사기죠. 팔아놓고, 이게 돈 팔아놓고 받아놓고. 끈. 예. 그러니까 배송 지연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뭐 피해 유효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아예 환급을 거부한다든가 예. 회사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60%, 70% 가까이에서는 반품을 안 해주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1인 마켓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본 뭐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뭐 이제 당국에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이건 당국이 보호해줘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향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국도 이걸 개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법이 있어야 개입을 예. 하죠. 예,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여기는 보면은 거의 현금이에요. 그 카드는 안 되거나 혹은 카드가 되는 데는 수수료를 꼭 받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다 불법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잡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법이 없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오면 일단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뭐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전적으로 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함께 포함해서 내게 한다라든가 예. 또 현금밖에 안 된다든가 아직까지는 이런 뭐 좀 문제점들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네. 정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국회에 놀고만 있지 말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으로 네. 이 1인 마켓 어디까지 과연 진화할 것 같으신지.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열풍이 있었는데 그때 살짝 죽었던 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함께 하나죠, 하나. 가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플랫폼도 없이 우리끼리 그 누구 하나도 끼지 않고 순전히 거래가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 원장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되면 1인 마켓이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지금도 잘 보십시오. 유튜버라는 게 유튜브의 플랫폼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일부는 또 유튜브에게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블록체인으로 가면 그 누구도 필요 없거든요. 전적으로 나의 컨텐츠만으로도 나의 판매 제품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1인 마켓은 지금 시작이다. 앞으로의 알겠습니다. 미래는 더 밝다고 봅니다. 미리 들어간 게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쇼미더 서울 오늘 정철일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